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한창인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정치사회부 신승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었죠.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법관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에 오른 13명 법관 중 8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수위를 보면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입니다. 이 밖에 2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을 인정하면서도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4차 회의라고 하던데 이 결과가 연말에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에 사법권 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는데요.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3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근데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올해 안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하에 오늘 징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징계 처분을 좀 살펴봤더니 정직 6개월이 좀 가장 높은 수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로 해당 처분을 좀 받게 된 건가요? 네, 정직 6개월 처분은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받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징계 사유는 품위 손상입니다. 구체적 사유를 보면 이규진 부장판사의 경우 과거 통진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심리 경과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법관 징계를 또 살펴봤더니 감봉 5개월, 감봉 3개월, 견책 처분을 받은 법관도 있습니다. 네, 이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좀 적용된 건가요? 네, 감봉 5개월에 받은 박상원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경우 국제인권법 연구의 대응 방안을 수립해서 품위 손상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정부 운영 협력 사례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사법부 주변 환경 현황과 전망 문건 작성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검찰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신병 확보는 했지만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을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도 좀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는데요. 때문에 그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윗선이자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도 해가 넘길 전망입니다. 난관이 좀 봉착한 것 같아요. 검찰 수사가. 네. 앞으로 사법행정권 관련해서 이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전에 두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재청구 없이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만약 두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로엠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